안녕하세요. 과학을 쉽게 이지하게 안내해줄 이지혜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류와 전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찰전기,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모두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하여 전기를 띠는 현상이었어요. 이때 전자를 계속 이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기 회로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지를 연결한 전기 회로는 전자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전기 알갱이, 즉 전하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기호는 대문자 I를 사용하고요. 단위는 대문자 A를 쓰고 읽을 때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이것을 물의 흐름과 비교해서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전류가 흐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 회로가 끊어진 곳 없이 모두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폐회로라고 합니다. 전류와 물의 흐름을 비교할 때 수도관 어느 한쪽이 망가져서 끊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물이 다 새어나가 버리고 제대로 흐를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전류도 잘 흐르려면 끊어진 곳 없이 모두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압이 있어야 돼요.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야지만 물은 흐를 수가 있어요. 같은 높이에 있다면 물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게 됩니다. 물의 높이차만큼 이를 수압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이 존재하였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물을 끌어올려주는 펌프가 있듯이 전류 역시 끌어올려주는 전지가 존재하고 그 역할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전하의 흐름, 즉 전류는 물의 흐름과 같아요. 그래서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물의 높이차, 수압이 존재해야 하듯이 전기 회로에서 전압이 있어야지만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그랗게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흐를 수 있으며 흐른다는 것은 전기 회로에서는 전구가 반짝반짝 한다거나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또 물의 흐름에서는 물레방아가 잘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흐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나요? 이 사람은 미국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으로 큰 업적을 많이 세워서 100달러짜리 지폐에 초상화가 들어간 위인입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과학자이기도 했어요. 과거 무섭게 느껴졌던 낙뢰,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때가 1750년대였고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정했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897년 조지프 존 톰슨, J.J. 톰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를 최초로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어쩌죠? 과학자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고 이미 정해버렸는데 무려 150년 동안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새롭게 발견한 전자가 그 반대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아버렸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전류의 방향과 새로 발견한 전자의 이동 방향을 구별하여 모두 사용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수업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용어들에 대해 잘 이해했다면 오늘 공부는 성공입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었고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였습니다. 전압은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고 전압의 단위는 볼트입니다.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을 물의 흐름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오늘 공부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